문발차 8번째 보리타작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리타작 원래 제목은 이제 탐액행이 되겠습니다. 탐액행. 그래서 이렇게 7타자에다가 보리맥자 그리고 한 시에 한 갈래를 뜻하는 행을 붙여서 탐액행이라는 원래의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탐액행이고요. 그래서 보리를 타작해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행이라는 한시 형식이고요. 원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천재 출판사에 실려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문학 천재 출판사에 실려있는 작품 되겠고요. 자, 성격, 사실적, 묘사적, 그리고 반성적이라고 나오는데 반성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데 나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자, 그리고 사실적이다 라고 했는데 눈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때로는 과장되게 이렇게 직접 관찰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인데 이 작품은 출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게 시적 화자가 농민이냐 아니다. 그래서 양반 신분의 화자가 관찰한 겁니다. 누구를요? 농민들을 관찰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지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 자신의 노동 참여에서 오는 깨달음, 기쁨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한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왜 거기서 놀았나? 여기 천국, 거기 아니야. 이런 반성적 깨달음이 있는 작품 되겠고요. 농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시어들이 나오는데 첫 글자들만 쭉 읊어드리면은 자, 막걸리 등장하고요. 보리밥 등장하고요. 그리고 도리깨 등장하고요. 또 보리나달, 보리티끌 이런 식으로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나달, 보리티끌 이런 식으로 일상적 생활 관련 시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또 사실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하니까요. 자, 시각적이다. 눈에 보이는 소재들 주로 이제 활용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선경후정으로 돼 있거든요. 선경후정이 무슨 뜻이죠? 앞쪽에 경치가 나와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뭐가 나와? 정서가 나와.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자, 앞쪽에 정서가 나오고, 경치. 앞쪽에 경치 나오고, 뒤쪽에 정서가 나온다. 풍경이 쫙 묘사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나의 깨달음, 나의 정서, 태도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앞쪽에 등장 농민들, 뒤쪽에 깨달음, 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 농민, 관찰, 대상으로서 묘사되고요. 농민들이 뭐 하고 있느냐? 열심히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 거야. 보리, 줄기에 달려있는 나달들을 털어내는 보리 타작하는 농민들의 노동 장면을 그 풍경을, 노동하는 풍경을 묘사한 다음에,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는 화자, 관찰자인 양반의 정서, 태도, 즉 깨달음이 나온다. 뒤쪽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승전결의 4단, 몇 단? 4단 구성이고요. 4422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44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줄짜리가 되겠고요. 4, 4, 2, 2입니다. 12줄짜리인가요? 12줄짜리요. 4, 4, 2, 2니까 12줄. 그래서 기에서 일구와 사국 사이에 기에서는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임 단계에서는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역동적인 전경, 아주 힘찬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전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의 노동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결에서는 관직에 몸담은 화자의 반성. 내가 왜 그 길을 갔지? 벼슬길 X 좋지 않아? 여기가 낙원인데 여기 농민들의 삶의 방식이 정말 낙원이다. 그러니까 낙원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고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게 바로 그런 게 낙원 아닌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뒤쪽에 나옵니다. 선경 후정의 짜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원문으로 가볼게요. 자, 왼쪽에 이제 한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은 번역문이 되겠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법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는데요. 몇 가지? 세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직유법. 다시 말하면 이제 비유 가운데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첫 번째랑 처럼 같이 든 양 가운데 처럼이 붙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자로세라고 했는데 약 30cm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자척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았는데 엄청나게 커 30cm 이상으로 큰 거야. 그럼 뭐라고 하니? 월척이라고 하죠. 30cm를 넘은 물고기야. 커자가 큰 물고기. 월척, 넘을 월, 자척인데 그죠? 한자척입니다. 30cm. 오, 근데 주어가 뭐냐 했더니 이 보리밥, 쌀밥 할 때 보리밥이거든요. 공기에다가 보리를 잔뜩 담았는데 밥그릇에. 근데 이게 어이쿠 이 정도 높이로 지금 쌓아 놓았다. 이게 보리밥입니다. 그릇은 이 정도인데 밥이 이만큼 쌓여 있다 이거야. 실제로 이렇게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거인족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30cm는 실제 사실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덧붙여서 부풀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부풀렸다 무슨 법? 과정법. 부풀렸다 과정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 뒤쪽에 가다 보면은 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송을 읊어볼 수 있겠어요. 다 함께. 기역에 구나, 니은에 노라, 디귿에 도다, 리을에 로다. 그래서 영탄법. 이게 뒤쪽에 감탄형 종결음이 대표적인 네 가지 가운데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영탄법. 전체적으로 직유, 과장, 영탄. 직유, 과장, 영탄. 셋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첫 구로 돌아옵니다. 새로 고른 막걸리가 젖비처럼 뿌옇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자, 막걸리에다가 번호 1번 붙여볼게요. 보리밥 2번이고요. 도리깨는 이제 알을 줄기에서 떨어내는 데 쓰이는 막대 끝에 가죽 따위를 붙여놓은 어떤 그런 도구, 노동의 도구를 일컫는 거예요. 3번 해볼게요. 노동, 도구, 잡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노동의 공간이 되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1번, 2번, 3번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보리나달, 요건 이제 가만히 담아서 우리 보관하거나 직접 먹거나 이렇게 된 곡식이 되겠고요. 이제 이건 티끌 보이시죠? 보리 티끌. 얘는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이네. 5번. 1, 2, 3, 4, 5. 지금 파란색 박스 처리한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소재가 일상적인 소재,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들이다. 5개. 됐죠?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옛날에는 막걸리를 집에서 이렇게 담궈 먹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채로 잘 걸러가지고 발효된 것들 찌꺼기 걸러내고 이제 막걸리 쫙쫙 드시는 건데, 새로 고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다. 이렇게 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뿌옇긴 뿌연데, 젖빛처럼 뿌옇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자,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루새. 그래서 먹성 좋게 먹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밥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건강한 식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라고 했어요. 밥을 먹자마자, 이런 밥을 먹자마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두둥하고 등장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농민, 노동하는 농민이 등장한 겁니다.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로 이어지고 있고요. 공간은 어디? 노동공간, 마당입니다. 검게 탄 두 어깨, 이렇게 네, 햇볕보다 번쩍이네. 번쩍이는 빛을 딱 그어보시면은 이 두 어깨 할 때 이 어깨는 누구의 어깨야? 농민 어깨죠. 그래서 노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육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예요. 건강함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라서 이 어깨라는 이 신체 부위는 검게 탔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이거 건강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검게 탔다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썬텐 그냥 인위적으로 띄운 거고, 이건 노동 과정에서 단련이 되었다. 튼튼하다. 건강하다. 그건 아니고 생동감 있다. 이런 거죠. 햇볕을 받아서 번쩍이네. 자, 농민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고요.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건강한 이미지로서의 농민 되겠습니다. 옹해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노동요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옹해야 어저씨고 뭐 이런 거. 노동하면서 이제 그 힘드니까 그거 좀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동원하는 것이죠. 소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농민들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두 번째, 청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발맞추어서라고 했는데 노동 과정 자체가 이 협업의 과정이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죠. 협동한다. 협동하여 작업한다. 협업. 자,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하네. 이 보리나달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결과물이 되겠죠. 노동의 결과물. 노동도구 도리깨, 노동결과 보리나달. 자, 그리고 알갱이들은 모였는데 나머지 떨거지들, 껍질 막 허공으로 막 날아다니겠죠. 그래서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라고 했습니다. 노랫가락이. 그래서 요거는 노랫가락이기 때문에 청각이야 시각이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점점 높아진다 라는 얘기는 도리깨질이 졸라 세진다 갈수록 이런 얘기죠. 점점 세진다 이 얘기죠. 맨 처음에는 탁 점점 탁 타다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보이는 것이 지붕 위의 보리티끌 뿐이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한자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낭자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낭자하다라는 표현이 낭자하다 1, 2, 3, 4, 5, 6, 7, 8인데 지금 이 6줄만 1, 2, 3, 4, 5, 6 하고 7, 8이야. 그래서 6번째 줄 보면 낭자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가득하다, 가득하네.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 6번째 줄. 낭자하다라는 말 나오거든요. 낭자. 이게 지금 일이랑자인데 일이란 뜻도 있지만은 아주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낭자 자자가 됩니다. 낭자하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게 가득하다는 게 낭자하다 한자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이는 것이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이 껍질은 막 허공으로 막 날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의 현장을 아주 생동감 넘치는 현장, 이 마당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자, 지금까지는 뭐야? 앞쪽에 배치한 경치. 그래서 뭔 경? 선경. 먼저 경치를 쫙 펼쳐 놓습니다. 네,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승 왔고 이제 전과 결입니다. 전과 결이고요. 이제 뭐가 나타날 차례야? 후정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후정이 제시될 찰나. 여기가 바로 뭐야? 이렇게 묶어서 후정이다. 뒤에 정서를 나타낸다. 후정. 어떤 정서냐? 그 기색 살펴보니 할 때 이 기색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기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농민이야 화자야? 농민들의 모습을 얼굴색이랑 뭐 이렇게 신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뭐뭐 하니까 그래서 결과는 뭐야? 즐겁기 짝이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즐겁다 라고 하는 게 화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주체가 누구야? 주체는 당연히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즐거워 보인다. 와우, look so happy. 이런 너 되게 즐거워 보이는구나, 쟤네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게 이제 이 작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마음과 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한다, 억압한다. 그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조화를 이룬 관계가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육체, 이거 일종의 마음은 정신이요 몸은 육체다 그러면은 만약에 거꾸로 육체에 정신이 끌려다닌다 그러면은 배고프면 훔쳐먹고, 그죠? 네, 배고프면 훔쳐먹고 졸리면 퍼질러 자고, 이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버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당하게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정신의 위치, 여기가 육체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 또는 뭐 평정, 이 결과는 평정이면 평정, 평온한 상태. 그래서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야.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하다가 힘들어. 몸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은 힘든데 웃고 있잖아, 애들이. 기뻐해. 그게 이게 바로 뭐야? 분명히 육체는 피로할 거야. 육체 피로. 근데 정신이 멀쩡해. 이런 거거든요. 육체 피로, 마음도 피로. 이게 노예가 된 상태거든요. 정신이 육체에 휘둘리는 상태야. 그 상태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 또한 즐거워요. 뭐 이런 상태인 거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공간인 건데, 이게 바로 이 농민들의 현실, 이 농민들의 현실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본 거죠. 여기 있다 이거. 먼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here. 자,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으리요? 자, 벼슬길은 세모가 되겠죠. 세모.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이 농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 여기가 플러스고요. 벼슬길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벼슬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자, 벼슬길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풍진. 풍진 그러면은 속세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바람 풍자? 먼지 진짜야. 먼지 티끌 졸라 많은 더러운 곳 속세란 뜻이에요. 현실 세계. 벼슬길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객이라고, 객, 나그네, 속세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요. 속세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벼슬길을 왜 내가 헤매고 있으리요? 이런 얘기거든요.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헤맬 필요가 없다. 이 일종의 뭐 서리법으로도 볼 수 있겠죠. 헤맬 필요가 있다 없다?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반성과 이렇게 반성과 뭐 일종의 뭐 다짐까지도 볼 수 있는 마지막 결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 원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시어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방금 봤던 낙원, 소박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린다. 낙원은 멀리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가까운 곳에 있다고. 소박한 현실, 막걸리 잔뜩 퍼 마시고 보리밥 잔뜩 퍼 먹고 도리깨질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탄탄한 어깨, 그게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삶이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벼슬길은 화자가 과거에 줬던 길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들끓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이 플러스. 전체적으로 중요한 표현법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직유법, 과장법, 영탄법. 막걸리 젖비처럼 처럼같이 듣냐 기억하시고, 한자로세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풀린 거죠. 한자 시계나 된다. 30cm 이상이다. 우와 많이 퍼먹는다. 과장법. 그 다음에 영탄법. 자, 보리티끌 뿐이로다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구절은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라고 하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 바람직한 삶의 방식,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관찰만 하지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게 몸이 놓인 처지에 좌우되지 않음을 깨달은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힘들어도 정신적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가,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리타작 개문발차, 개정문학 발로 차차차 8번째 보리타작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자꾸만 눕고 싶고 자꾸만 하기 싫고 과제 미루고 싶고 문제 풀기 싫고 책장 덮고 싶고 그런 마음에 노예화된 상황을 보리타작을 통해서 농민들이 건강함을 유지하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매질하면서 보리티끌을 떨어내듯이 마음속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자기 자신과 쉽게 타협하는 썩어빠진 정신들을, 마음의 찌꺼기들을 지붕 위로 날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